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MBC 초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호성입니다. 가을 축제의 계절이죠. 각 지역마다 지역 특색을 잘 살린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축제 가운데 예향, 문향, 전주와 또 잘 어울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개막했죠.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네, 서예라는 단어에서부터 묵향이 물씬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 제10회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김병기 총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17일 개막식을 가졌었는데 성황리에 잘 됐었습니까? 예,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 행안부 장관님도 내려와 주시고요. 또 그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려와 주셨고, 모로코 문화부 장관님, 모로코 대사님, 또 한국예술의 총본산지라고 예술전당 그 고학찬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다 내려오셔서 서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줘서 적잖이 힘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어떠셨어요?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인사들은 많지 않았고요. 우리 지역 내에 이제 문화인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저희들이 특별히 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서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내려오신 것을 보고서 이제 서예가 이미 국제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속된 말로는 뜨고 있다 하는 것들을 그분들은 먼저 감지를 하시니까 그래서 서예에 관심을 갖고 내려오지 않았는가. 우리 지역에 뭐 서예 비엔날레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현재 그게 제가 이런 그 속담 비유가 조금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동네 송아지는 항상 송아지예요. 동네에서 송아지는 늘 송아지로만 본단 말이죠. 아무리 커도. 근데 사실은 이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권위도 높은 그런 서예 그 전문 비엔날레를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작가들 사이에 한국의 전북 서예 비엔날레 초대를 받아야 제대로 된 작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권위가 높아져 있고, 또 우리 국내 서예가들도 전라북도에서 하는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 서예 체면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규모도 커지고 권위도 높아졌는데 오히려 이 지역에 이제 그서는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데요. 금년에는 이제 좀 예전보다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는 동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면서 혹시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은 대부분이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 공간적인 규모는 이제 한국 소리문화전당 전관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예술회관 전관을 다 쓰고요. 그다음에 전주에 찾아오는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 기회에 서예와 전주랑 연결시켜서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병로 근처에다가 깃발 서예전이라 해서 깃발로 만든 서예 작품 한 150개 정도 걸었고요. 어젯밤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병로에 보면 옛날 전라선 기차 터널이 있습니다. 그 철로가 뜯기면서 그 터널이 아주 흉물스럽게 좀 남아있고, 한편으로 한병로라는 그 아름다운 정자를 가려버렸었는데 그 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잘 꾸며서 거기에다가 등불 서예라 해서 한지 등에다가 좋은 규절을 쓴 그 서예 작품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한 150개 걸었습니다. 어저께 가서 봤더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등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한옥마을로 돌아다니는 분들 거기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면 좋겠고요. 공간적으로 그렇고, 참여 인원수로는 5개 분야의 27개 행사, 842명의 작가가 1151점의 작품을 출품을 해서 그 작품을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동아시아 국가가 많죠. 그런데 서양권, 순수 서양권 작가들도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작품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송별을 하는 날, 마지막 날
전라북도 서예가들하고 우리 이제 외국 작가들하고 작품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거 이제 필요라고 합니다. 붓 갖고 하는 모임. 그걸 했는데 러시아의 젊은 작가가 한 30대 초반의 러시아 작가가 초서를 막 휘갈겨 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는 모로코 다음대로 서예를 하고요. 네, 한자로 쓰는 것이겠죠. 한자서. 한글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네요. 우리 한글 서예도 앞으로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한글 서예라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우리 한글 서예와 한자 서예를 같이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한자를 자꾸 우리 문자가 아니다, 우리 문자가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자는 우리 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2000년 이상 써왔으면은 우리 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서예를 이제 외국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튼 서예 전북 비엔날레,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정식 명칭이요. 이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한국 서예가 좀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서예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서예가 좀 쇠퇴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동아시아 3국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서예라는 문화를 수천여 년 동안 해왔고 중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 교과서에서 그 서예 과목 필수 과목으로 할 정도의 권장을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자꾸 침체를 해하다 보니까 한국 서예가 내놓을 게 없었는데 전라북도에 사는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딱 당당하게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비엔날레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 서예가들이 정말 감사하죠. 전라북도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 서예의 체면이 살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10회 대회 그 주제가 물질에서 정신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나요? 이제 요즘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 어떤 폐해 이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서예라는 예술 자체가 서여기인이라고 해서 그 서예라는 서자 같을 여자입니다. 서예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붓을 잡고 글씨를 쓰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상시의 성격, 철학,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요. 장군의 글씨는 장군의 글씨 같고 문인의 글씨는 문인의 글씨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예가고 사람이기 때문에 서예를 다스리면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글씨를 잘 다스리면 정말 사람이 변합니다. 초등학생들 과잉 행동장애가 있는 애들 글씨를 잘 다스리면요, 그 정말 치료효과가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실험을 치료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서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을 함양할 수 있고 인성을 치료할 수 있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그 속성을 잘 이용해서 이 시대의 물질 만능에 처한 이 시대를 정신적인 쪽으로 옮겨보자. 이런 시도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주제를 물질에서 정신을 하고 잡았습니다. 작년이었죠. 강암 송성명 그 선생님 탄생 101주년 기념 특별전. 하셨잖아요. 그때도 뭐 강함은 정신이다. 이런 주제였잖아요. 그때 이제 강함은 정신이다는 테마를 택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예 기인일 뿐만 아니라 강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예술도 훌륭했지만 삶이 아름다워서 그 예술이 더욱 빛나는 분입니다. 그 검소함, 그 성실성, 그 겸손함. 저 같은 그 손자잖아요. 외손. 외손자. 이름에도 이제 종유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면은 방 안에 앉아 그러면 잘 가거라 하질 않아요. 반드시 대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조심해서 잘 가거라. 그렇게 하고 어떤 아이들이 손님으로 오든 먼 곳에 젊은이가 오든 노인이 오든 반드시 대문 앞까지 나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는 그런 겸손함과 누가 오더라도 화려한 밥상을 챙기지를 않고 나도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나랑 같이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먹읍시다는 그 건박함과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모으기도 하고 원고료 받고 한 것을 전부 다 전주시에 기증을 해서 당신이 소장한 작품과 다 기증을 해서 다 환원하고 가시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삶이 아름다운 그 정신 속에서 나온 서예이기 때문에 강함은 정신이라는 그런 그 표제를 썼었고요. 그 예술성도 사실은 뭐 서양의 고만 이제 뭐 추구할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서양의 고나 그 우리 한국의 추사나 강함 선생님의 예술 세계가 비교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사 선생이나 강함 선생님 예술 세계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설명을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차분히 설명을 하고 서양 사람들을 알린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전통 예술로서 서예가 세계의 문화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서예는 뭐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명제에 공감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우리 감독님은? 네, 저는 이제 그 대만 유학 시절에 예. 원래 제가 중국 문학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고대 시가가 주 전공이에요. 특히 송나라, 당나라 때 시가가. 예. 그래서 한시를 제가 유교는가 700~800수는 돼요. 공부를 하다 보니. 근데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인들은 거의 다 유명한 서예가를 겸하고 있더라고요. 소동파, 황정견, 심지어 200도 글씨를 잘 썼습니다. 뭐 유규, 육방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시와 서예를 겸했는데 문학 쪽에서 평가하는 내용하고 서예 쪽에서 연구하는 평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들어있더라고요. 문학 쪽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작가라고 했는데 서예 쪽에서는 표절 못 듣는 작가라고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왜 귀리가 있을까? 한 사람이 이렇게 영 다른 그런 학문 노선을 가질 수가 있을까? 뭔가 하나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때부터 이제 서예를 통해서 문학을 검증하고 문학을 통해서 서예를 검증을 하는 그런 방법의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시와 서예를 같이 보면서 보니까 그 안에 그들이 그 고대 그 시인들, 서예가들이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름다운 정신, 방금 말씀드렸던 강원 선생님과 같은 그런 순박하면서도 성실하고 욕심이 없는 그 정신 속에서 이게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역시 서예는 정신이다. 네. 서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 서예사에서도 간신들의 글씨는 쳐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잘 썼어도 그야말로 스킬, 기능, 이 스킬이 스킬풀한 그런 이 글씨를 썼어도 그건 쳐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서력 기능적으로 좀 모자라도 그 인품이 훌륭하고 그런 분들은 서로 보물스럽게 소장을 하려고 그러고 위대한 성과를 평가를 해줍니다. 사실상 이 시대에 그런 식의 문화가 살아나야 서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문화를 보는 예술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서예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서예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건강에는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건강까지요? 그러면 서예를 하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됩니다. 이렇게 앉아 쓰다 보면요, 단전호흡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고도의 집중, 붓끝에 정신이 한번 묻어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바늘귀를 깰 때보다 더 집중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먹을 갈아놓고 하얀 종이에다가 거기다가 먹 실컷 갈아놓고서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쓰겠어요? 정말 좋은 구절을 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절로 좋은 구절에 대한 명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죠, 명상을 하죠, 단정호흡을 하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예가들은 제가 그냥 허풍 치는 얘기 아닙니다. 전부 장수를 합니다. 네. 이게 1945년 이후에 2005년도까지인가 대만 정부에서 그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서예가들 중에서 20대 서예가를 뽑았어요. 20대 서예가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1살이에요. 오? 그런데 그 101살까지 사신 분들이 그냥 나이만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사흘 전까지 작품을 하고 건강하게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서예로다 보면 그렇게 맑아져요,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맑게 장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웰빙을 위해서도 다시 복원해야 할 예술이 바로 서예입니다. 서예를 해야 되겠네요. 하십시오.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겠군요. 저는 정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교장 선생님들 오늘 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이제 모시거나 그러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뭐 전주를 예향이다, 문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우리 서예도 전주가 서예 비엔날을 하게 된 것도 예향, 문향 또 서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거에 그랬다는 것에 이게 향수에 젖어질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 시대에 어떤 분야보다 활발하게 써야 합니다. 써야 하는데 활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자산인 그 문화 자산들이 거의 다가 우리나라 전체 문화 자산이 거의 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많은 무산유산이 99% 한자로 기록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자 교육을 안 시키고 한자를 모르고 어떻게 이 시대에 문화를 일으키고 문화 사람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한자를 이제는 외국 문자라고 보지 말고
미국이 영어를 쓰면서 자기들 얼마 안 돼, 자기나라 말을 하고 그러지, 글자라고 그러지, 영국 글자 빌려 쓴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자를 우리 보조 문자로 생각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한자도 살고, 한글도 살고, 한자도 삽니다. 세 개의 문자는 크게 두 종류예요. 소리 글자하고 뜻 글자하고. 소리 글자는 소리 글자 장점이 있고, 뜻 글자는 뜻 글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의 장점을 골라서 뜻 글자와 소리 글자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자를 조금씩 쓰면서 젊은 세대들부터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렇게 문화에 대해서 알게 하면서 한자가 활성화되면은 서해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서해가 살아나면은 세계의 서해의 종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필기 도구로서의 필기 서사수단으로서 서해를 하지 않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컴퓨터가 해요. 이제 예술 서해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예술 서해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우위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21세기 새로 태어나는 서해는 한국이 바로 종주국이다.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고, 우리 비엔날레가 그동안에 해서 이제 세계에서 인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로코 작가들, 러시아 작가들, 이탈리아 작가들, 프랑스 작가들이 한국 서해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이제 조금만 뭔가 지원이 있고 하면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우뚝 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계 서해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그러려고 이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행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행사니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동향을 읽고 연구를 하고 꾸준히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전 세계의 서해의 동향, 중국, 일본의 서해의 동향을 이 비엔날레 한 해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서해, 전주 서해의 세계의 글로벌화. 이 대명제네요. 저희들이 추구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세계서해 전북 비엔날레가 그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묵묵히 정말 해왔습니다. 사회적인 그 인식이 서해를 잘 몰라주는 거, 예산도 정말 열악한 예산, 도에서는 정말 성의껏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일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그 예산을 가지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다가 도민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더 보조를 해주셔서 키워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 방편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들이 모아놓은, 그것도 그 정말 좋은 작품들 모아놓은 이 작품들 중에서 정말 좋은 작품만 골라서 뉴욕, 마드리드, 파리, 뮌헨 이 정도의 세계 순회전 한 번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정말 한국 서해를 전라북도가 대표해서 세계에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와 연계해서 좀 세계화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서 이제 그 세계 순위전 한번 갖는 것이 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의 태권도는 거의 다 번져 있습니다. 그 태권도하고 서해도 굉장히 관심이 깊습니다. 웬만한 태권도 도장에는 충, 효 이런 글자를 안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그 관장님을 한번 배웠더니 태권도가 이렇게 미국 사회에 환영을 받는 이유는 태권도 도장에서 효를 가르친대요. 미국 학생들한테. 근데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동양적 의미의 효를 부모들한테 하니까 미국 부모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더 태권도장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렇다면 서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도장에 충효 글씨도 써서 넣어드릴 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충분히 연마하고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고 바로 옷 갈아입은 다음에 한 방만 더 거쳐가게 하자. 벽을 갈아놓고 거기 가서 글자 한 자 딱 쓰고 가게 하자.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참을성이 부족해서 내가 싸웠는데 그럼 참을인치 하나 쓰고 가게 하자.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그리고 명구절을 놓아두고서 그거를 쓰고 가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수양이 더 잘 들 거 아니냐. 체력단 연마와 아울러서 정신수양까지.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세계의 태권도의 그 힘을 빌려서 서해도 함께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상을 이미
미국에 계시는 한국 교포 그 태권도 하시는 분들하고 이미 협의도 많이 해놓고 좀 유럽 쪽에 나가 있는 특히 폴란드에 이 나가 있는 태권도 사범하고 얘기를 해놓고 미리 이미 내년 내후년에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벌써부터 조금씩은 그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그거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10년 후 15회 대회 때쯤 되면 그러니까 가시화된 성과들이 그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류의 또 다른 그 중심 문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전주의 서해, 전라북도의 서해가 말이죠. 그리고 이번 제10회 대회 성황리에 잘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